안녕하세요. 사진 IT 크리에이터 샤이분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A7M4에 대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A7M3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기대되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이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12월에 출시가 되었고 잠깐 동안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써보게 되었습니다. A7M3보다는 전체적으로 성능이 향상됐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 영상적 성능에 있어서 4K 60p를 지원하는 등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카메라였습니다. A7M4를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는 약 3300만 화소의 최신 센서 기술 탑재, 브론즈 X 대비 8배 빠른 신형 이미지 프로세서를 지원하고 영상 촬영에 있어서는 4K 4대 2대2 10비트 촬영을 지원하는 등 크리에이터를 위한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과 영상 모두 능력을 갖춘 카메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장착이 되어 있는 렌즈는 소니 f2 50mm f2.5 G 렌즈이고요. 렌즈는 국은 구매 조리개, 최단 촬영거리 35cm, 필터 구경은 49mm, 리니어 모터 탑재됐고 전면 후두부도 렌즈 필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홀이 뚫려 있는 구조입니다.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마치 수동 렌즈처럼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밝은 조리개는 f2.5고요. A7M3와 비교를 하면서 한번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A7M3고요. A7M4입니다.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바디가 두꺼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단부에 동영상 녹화 버튼이 들어가서 A7M3의 C1 버튼을 대체했습니다. C1 버튼은 기존의 동영상 녹화 버튼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A7M4는 C1이 여기 있는 모습이죠. 개인적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는 A7M3처럼 C1, C2가 위에 있는 게 더 편하긴 한데 영상을 촬영할 때는 여기에 녹화 버튼이 있는 게 사실상 더 편하더라고요. 기존에는 노출계에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A7M4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보다 깔끔한 모습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액정이 기존 A7M3 같은 경우에는 틸트 액정이었고요. A7M4는 보다 크리에이터들에게 어울리도록 브이로그 촬영 및 리뷰 촬영 시에 필요한 스위블 액정이 탑재가 된 것이 특징입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런 형태의 액정이 탑재된 카메라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사진 촬영할 때는 틸트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만 영상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스위블이 훨씬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전면에 버튼을 누르고 서브 다이얼을 돌려줄 수가 있어요. 서브 다이얼을 통해서 사진 촬영 모드, 영상 촬영 모드, SNQ, 슬로우 모션 모드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또 차이를 말씀드리면 지금 A7M3 같은 경우에는 SD카드만 2개의 슬롯을 지원했는데 A7M4는 SD카드 슬롯이 하나 들어갔고 CF카드 슬롯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기존과 동일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디테일한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측면부를 보시면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어깨를 열면은 약간 떠있는 느낌이었는데 A7M4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오픈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기존에는 이런 식이죠.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거기다 추가로 지금 HDMI 포트까지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멀티 포트와 C타입 포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HDMI 마이크로 포트였는데 지금은 HDMI 포트로 변경이 된 모습입니다. 그 밖에도 UI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기존보다 훨씬 더 개선된 UI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잘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만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 영역을 보면 로우 파일과 별도로 HEIF 파일도 지원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는 파일 형식이 4K 종류 늘어났고요. 다음 4K 항목에 보시면 4K 60p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4K 30p까지만 지원이 됐고요.
영상 촬영에 있어서도 A7M3 같은 경우에는 100메가까지만 지원을 했는데 지금 비트레이트를 200메가까지 지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셔터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셔터음이 확실히 무게감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기존보다 훨씬 무거운 느낌의 셔터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외관적인 부분은 다 보여드렸고 그 밖에 추가된 특이점 하나만 보여드린 다음에 실제로 촬영한 결과물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A7M4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모드라는 게 생겼는데요. 보시면 FN을 누르면 크리에이티브 룩이라고 나옵니다.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고 여러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ST 스탠다드나 PT, NT, VV, 비비드 정도가 되겠죠. 비비드 2, FL, IN, SH, BW 흑백 모드고요. 그 다음에 SE, 세피아 형태의 모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FL 모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정을 통해서 요즘에 하늘을 약간 초록색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게 유행이었던 시기가 있는데 A7M4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드들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보정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기에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정을 하더라도 손을 많이 대지 않고 편하게 보정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드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더라도 이 크리에이티브 룩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또한 사진 사이즈가 업이 됐습니다. A7 M3 같은 경우에는 6000 곱하기 4000 사이즈이고요. A7M4 같은 경우에는 7008 곱하기 4672입니다. A7R 시리즈처럼 초고해상도의 카메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카메라 대비 훨씬 더 큰 사이즈의 사진 크기를 보여줌으로써 보다 크롭에 있어서 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실제로 촬영했었던 사진이나 영상들 보여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A7M4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들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f2 50mm f2.5 렌즈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f2.5의 완전한 원형은 아니고 약간 타원 느낌이 나네요. 전체적으로 디테일도 살아있고요. 감도 4000인데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그 다음에 아웃포커싱이나 심도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요. 네, 야간임에도 충분히 깔끔하게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등 촬영했을 때도 깔끔하게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도림천 모습 담아봤습니다. 1250 감도고요. 아무래도 50mm 단렌즈다 보니까 야간에 촬영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도가 6400인데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 노이즈 제거를 또 할 수가 있고요. 네, 역시 가로등 촬영해봤습니다. 능소화 모습이고요. 이쪽에 거의 원형에 가까운 보케 모양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망초 모습이고요. 색소차 같은 경우에도 잘 눈에 띄지 않는 정도, 그리고 심도 표현도 확인해 보시고요. 네, 또한 이게 사이즈가 7000이 넘다 보니까 크롭을 해도 꽤 선명하게 촬영을 하고 크롭된 이미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장미꽃이고요. 버들나무 모습 담아봅니다. 네, 다음으로는 탐론 2875로 촬영한 이미지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날씨가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라서 크리에이티브 룩 사용을 해보기에 딱 좋은 날이기도 했는데요. 한번 크리에이티브 룩으로 촬영한 이미지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갈매기 모습 보시면 2205까지 크롭한 모습입니다. A7M4 바디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대비를 조금 낮추면 덜 날카로운 느낌이 들 것 같고요. 네, 여기부터 크리에이티브 룩으로 촬영해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드가 많다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어떤 모드인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들이 다 같은 위치지만 느낌이 전혀 다르죠. 이런 걸 보정으로 살려낼 수도 있지만 이런 값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집어넣을 수 있다면 추후에 이런 식으로 필름 느낌이 나는 촬영도 가능하고요. 약간 흐릿한 느낌, 감성이 좀 돋아나는 대비가 낮은 느낌의 이미지, 그리고 흑백 사진입니다. 세피아 모드, 옛날 아날로그 느낌까지 살려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모드를 바꿔서 촬영하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흑백으로 촬영했을 때와 컬러 이미지의 느낌이 전혀 다르죠. 네, 역시 흑백 사진은 그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촬영을 했을 때 이런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디테일이나 사진의 퀄리티도 만족스러운 느낌입니다. 보시면 확대를 했을 때도 네,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요. AF 속도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뭐 갈매기 초점 잡는 거 정도 쉽게 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뭐 인물이나 동물 촬영을 해본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빠르게 AF가 잡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크리에이티브 룩을 이용해서 각기 다른 모드를 사용해 본 결과물들이고요. 네, 흑백 사진에서는 하늘의 대비가 좀 더 높은 느낌이라 사진이 결과물이 괜찮고, FR 모드 같은 경우에도 약간 하늘을 초록색 계열로 바꾸는 보정이죠. 네, 이거는 이제 요즘에 유행을 하는 건데 라이트룸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색조나 이런 거를 교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 느낌까지 사진을 올리고 파란색으로도 가는데요. 그리고 보라색까지 올라가죠. 색조를 또 보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지 않고 자체적인 필터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느낌부터가 일반적인 카메라의 느낌이 아니라서 이 모드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면 크리에이티브 룩을 사용을 하면 로우 파일에까지 적용이 됩니다. 기존의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파일엔 적용이 안 됐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영상을 촬영할 때도 이런 형태의 결과가 적용된 값이 촬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을 병행해서 촬영을 할 때 크리에이티브 룩을 계속해서 바꿔주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이 적용이 됐고 한 가지 목적으로 촬영을 한다고 치면 상당히 괜찮은 모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사진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손떨림 방지까지 적용을 한 결과물이고요. 약간의 보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물들은 천천히 확인을 해보시고요. 60p에 100메가로 촬영을 했는데 결과물은 깔끔하게 나왔고요. 물론 이제 이 영상 자체가 1080p 영상이다 보니까 해상도를 4K로 촬영한 다음 다시 1080p에 맞춰서 나오는 영상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물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손떨림 같은 경우에는 기존 A7M3보다는 조금 더 잘 잡아주는 느낌은 있었는데 엄청난 폭의 향상이라기보다는 기존 더하기 조금의 향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유분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